안녕하세요. 집스커버니 잭도입니다. 오늘은 집으로 오는 길, 제 최애 유튜버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형님의 영상을 보면서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을 번뜩 얻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 구조가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과연 옳은 방향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대한민국의 한 사회 청년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현명할까? 옳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주제를 할 때에 누군가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진부한 내용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뻔하고 진부한 내용이 보편적일 때도 있고, 그거를 실천했을 때는 남들이 얻지 못하는 인생의 변화를 체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가볍고 편하게 한번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제 생각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물과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런 생각에 있다.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웬만큼 열심히 살다 보면 이 사회, 경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아무리 개인이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 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면 빛을 보기가 이게 쉽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사회 구조를 보면 이 급발전해오다 보니까 한 시민이 개인인 제가 보기에도 어림짐작해도 좀 개편하거나 개선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도 몇 가지가 보이기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떠한 개선 사항이 필요하고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기회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헬조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대한민국은 상당히 발전한 살기 좋은 선진국입니다. 근데 이때 선진국이라고 하는 기준은 문화, 기술, 정보, 속도가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국가와 대비해도 많이 발전했다라고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 기준에서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빠르게 발전한 이 국가인 만큼 삶의 질에 있어서는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앞으로는 우리가 모두 연구해봐야 할, 고민하고 토론해봐야 할 그런 문제점이에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급격한 발전 속에서 부동산 가격,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식주 중에 주거죠, 주거. 주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 지역별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죠. 먹고 사는 만족도에 대한 기준이 사실 갈수록 높아지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연봉과 현실적으로 내가 받는 연봉,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집과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해야 되는 시간,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높아진 기준,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높였다기보다는 사회 평균적으로 우리 구성원들의 남녀 평균이 원하는 기준, 이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연애도 결혼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분위기 좀 만연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제가 나는 솔로 프로그램을 봤는데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출연자분들이 서울대도 나오셨고 뭐 여자분들도 너무 열심히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했는데 왜 과연 결혼을 못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서로 사실 스스로가 그리고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높아지니까 접근이 쉽지 못하고 그런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못하는 거를 저 사람들이 대신 해가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위기 그리고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 정말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 우리가 TV에서 많이 접하는 내용들이 사실 나도 모르게 우리 무의식 속에 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 그리고 정부 여야의 모습을 보면 뭐 이런 내용들 있죠. 실업급여 5개월치, 뭐 990만 원에 대한 부분,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무조건 없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절대 아니에요. 필요한 복지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모든 청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준다면 조금만 일해도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있는데 과연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과연 생성될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안 받으면 바보가 되는 느낌인데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 친구는 일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아서 여행 가고 이래. 그러면 일할 맛이 나겠냐고요. 그리고 이런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최대한 받자. 이런 분위기 자체가 만연해진다는 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좀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세상에 과연 공짜가 있었나요? 공짜가 있나요, 여러분들? 아예 모르던 지나가던 사람이 아이고 우리 시민님 열심히 사시라고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정부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지원금을 주려고 하고 이런 실업급여 물론 아예 없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자꾸만 이게 만연하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최저시급 같은 경우도 예민한 문제지만 왜 계속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일까? 이게 좀 가파르게 올라갔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운영하는 게 운영의 본질일까? 그리고 한 나라의 개인 국민, 여러분들과 우리는 어떤 건강한 의식을 가지는 게 옳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 이런 나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사실은 기술은 많이 고도화됐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일단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도 이 나라에서 내가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자유민주주의에 따라서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이 앞으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들을, 제도를 마련해주고 투표권은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투표권은 무조건 가져야 되고 한 개인이 자유로운 기회 속에서 실패를 해도 응원해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푸시해주고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앞으로 한국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살고 싶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 한 나라의 개인 국민, 그쵸?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생각을 이 속에서 하면은 그 본질적으로 그나마 좀 현명해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유를 가지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흘린 땀이 적어도 거짓말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얼마든지, 내가 흘린 땀만큼 얼마든지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 그래도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먹는 것이 건강한 개인의 현명한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 모습을 보면 그런 마음을 먹기가 쉽진 않죠.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부잣집,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는 하면 나는 지금 당장 알바 가야 되고 등록금도 낼 돈이 없어서 친구들은 다 저기 막 해외여행, 해외 연수 막 여러 가지 하는데 나는 당장 알바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사실 내 노력을 통해서 인생을 바꾼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사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게 본질적으로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거든요. 결국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가 그래야지 보인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좀 헤쳐나가야 할 문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 아파트로 한 번에 점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산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서울에 25평대도 그렇고 32평대도 그렇고 강북을 기준으로만 해도 거의 6억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32평대는 8억에서 10억, 신축은 12억 다양하죠. 그리고 강남으로 접근할수록 아파트 가격이 15억에서 30억까지 이렇게 다양해지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가 한 번에 오를 수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원투룸에서 시작해서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그런 식으로 점점 업그레이드를 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차츰차츰 도약할 수 있도록, 그런 자연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이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간 등급의 이 집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수요가 생길 수 있도록 이 이미지를 바꿔야 되고, 제도를, 거래가 활성해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최근에 전국적인 전세 사기 사고로 인해서 이 이미지를 쇄신시키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헤쳐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당장 아파트로 점프하기 힘든데 결혼은 해야 되고, 그 속에서 투룸, 쓰리룸 이상이 필요하고, 근데 아파트 전세도 좋지만 월세는 너무 비싸고, 이렇다면은 결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빌라 이런 부동산들이 좀 이미지를 개선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엘리트 분들 정말 힘써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을 게 있어요. 제가 부동산과 주식이 나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오로지 금융투자의 모든 공부와 행동을 막 집중하면서 이쪽으로 해야만 한다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성수동에 가면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 보면서 사실 모두가 다 그 아파트를 구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구입한다고 인생이 행복해지겠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일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구입할 수는 없는 서울 요지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인생을 갈아 넣어서 풀대출로 집을 구입하고 인생의 대부분을 빚을 빠르게 갚는 데 소비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분위기, 이런 것이 옳은 것일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디테일하게는 저가 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도 없겠지만, 본질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가장 사회적인 위기는 결국 저는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이런 분위기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응? 다 모르겠어. 정치 뭐 정책 다 모르겠고 우리한테 혜택 좀 많이 줘. 우리가 잘 먹고 사기 그런 편한 시대로 만들어 줘. 투표가 뭐고 잘 모르겠어. 이런 분위기는 절대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인생은 결국 나에게 모든 책임이 달려 있잖아요. 아무리 국가여도 내 인생을 절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국가가 내가 뭐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막 월에 100만 원씩 준다? 이게 정상이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려는 마음을 결국에는 먹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의 여야를 봐야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시민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여당, 야당입니까? 우리 개개인이 결국에는 한국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자신의 나라를 디테일하게 볼 줄 알아야죠.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그들이 운영해 나가라고 뽑아 넣은 거지. 그들이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시민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실 어떤 시대든 막론하고 평등하고 살기 좋은 시절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지나간 오늘을 생각해 보면 뭐 과거 석기 시대 때는 일단은 생존이죠, 당장. 춥고 덥고 이런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진짜 생존했어야 됐고, 조선시대 때는 신분제도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신분이 정해져 있어. 그 속에서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됐고, 현재에도 자본주의라는 보이지 않는 계급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각 개인마다 아무리 작은 개인이어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자신만의 큰 장점이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갈고 닦아서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만들고 결국에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생각한 부자의 모습에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기회라는 게 존재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존재하죠. 그 기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불평등과 거대해 보이는 자본벽을 보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어떻게 사겠어? 내가 어떻게 저기까지 저런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이 모습에서 이 돈 벌어서 어떻게 내 삶이 바뀌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생각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나는 잘해보겠다. 나는 내 인생을 조금 다르게 살아보겠다. 나는 내가 생각한 꿈과 목표를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래서 꼭 한번 내 생각대로 한번 삶을 펼쳐보겠다. 내 인생이라는 그 지금 지도에 한번 정면으로 한번 승부수를 띄워서 한번 발을 한번 움직여 보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여러분들 자체가 이것 자체가 상당히 큰 기적이며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쉽게 포기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마라톤이라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들? 집값일까요?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일까요?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과연 그게 우리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사회가 정해놓은 집, 차, 뭐 월세 받는 삶, 이런 거를 갖춰놨을 때 우리가 과연 100% 행복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돈이 많으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뭘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시간은 무엇일까?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무엇일까? 나는 내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생각이 아닐까요?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한국이 결코 살긴 어려운 나라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점을 보게 되면 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치안, 24시 편의점 시스템, 인터넷 속도, 배달, 공무원분들의 일하는 속도와 방식, 의료 시스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들. 사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떠한 국가는 당연한 부분인데 가지지 못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만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순간보다 더 나은 오늘,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할 것인가? 자유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필자,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후자에 있습니다. 저는 개총론자예요. 왜냐면 이미 제 뇌 자체가 인생은 결국에 내 생각대로 된다고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대한민국 한 사회 청년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대한민국의 지금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떠한 개선 사항이 있고 어떠한 분위기, 그리고 위기, 어떠한 기회가 있는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한번 여러분들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